안녕하세요. 숨만 쉬어도 적자 인생이다. 알바 뛰는 사장님이 역대 최대다라는 뉴스 제목입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알바를 뛰는 이제 사장님이라뇨. 그냥 알바를 뛰는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알바생인가 보다. 알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실제로 이제 알바를 뛴다라고 하니까 씁쓸하죠. 알바 뛰는 사장님들. 낮에는 사장이고 밤에는 이제 알바생이 되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제 임차료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참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빚은 늘어났고 대출은 막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바를 뛰는 건데 저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게 막막하죠. 뭐 저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요. 뭐 참 큰일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장님이 늘어났다. 나홀로 사장인 점주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이들도 이제 가게 문을 계속 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씁쓸하죠. 가정을 지키려고 이제 저렇게 사는 삶입니다. 낮에는 사장님이고 밤에는 알바생 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하는 가게에 이제 폐업하고 알바를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알바 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많습니다. 뭐 이래저래 장사는 공과금 들어가고 고정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서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를 메우려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남의 집에서 그냥 일하는 게 낫다. 그냥 함부로 뭘 할 생각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뭐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씁쓸하죠.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라는 걸, 참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거,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잘 챙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뭔가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괜찮아질 겁니다. 나아진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무진장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좋아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들이 다 드는데 좀 씁쓸하죠. 좀 암담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이게 뭔가 뭐 별 생각이 다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든데 참 어려운데 막막한데 그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의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죠. 참 씁쓸하죠. 알바 뛰는 사장님이 역대 최대다라는 건 자영업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17만 명 자영업자들이 N잡을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업을 뛴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죠. 치킨집 개업한 50대 이제 사장이 매달 적자를 감당이 안 돼서 낮 시간에 어린이집 아르바이트 한다. 얼마 안 되는 급여는 고스란히 치킨집 운영비로 다 메운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2019년에 13에서 14만 이던 게 올해는 17만 명까지 이제 투잡지는 사장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대출이자, 전기요금,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정비용이 급증했다. 그래서 투잡 사장들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용도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참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 이래저래 이제 최저임금도 나홀로 사장들에게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마라탕 운영하는 이제 김모 씨는 이제 올해부터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답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그리고 저녁 9시쯤에 문 닫고 나면 2~3시간 배달 알바하고 난 이후에 퇴근한답니다. 투잡, 엔잡너 이렇게 얘기하지만 씁쓸한 얘기입니다. 요새는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 거래가 안 돼서 투잡을 한다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더 빡빡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투잡하는 사장님이 늘어난다. 장사도 안 되고 서민들은 대출이자 뜯기고 줄파산 경매 수순이다. 은행들은 성과급 돈자치 중인데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로 열심히 살아서 생존만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투잡 알바 나와서 사는데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계속 한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 투잡하는 사장님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얘기고 우리 친구들의 얘기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이야기라 더욱더 마음이 안 좋죠. 씁쓸합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지 어려워질지 좀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 뭐 여유로워지겠다 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만 가도 다행이다인데 그 중간이 안 쉽잖아요. 지금은 계속 뉴스만 틀고 SNS만 열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부자 될 수 있어, 너 돈 벌어야 되지 않냐,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온갖 영업질 아니면 투기 조장하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너무도 넘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염려해야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투잡하는 사장님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